그리고 이 6개 문장 성분 이외에 요 맨 앞에, 문장 맨 앞에 쉼표를 찍고 가끔 와 또는 허 또는 에그머니 이런 말들이 올 수가 있어요. 그걸 뭐라고 부른다? 독립어라고 그래요. 독립어. 그러니까 방금도 느끼겠지만 이 독립어는 거의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 없어요. 필요할 때만 넣으면 돼요. 그러니까 독립어를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으로 찾는 일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드문 일일 겁니다. 다만 독립어란 뭐냐? 문장 맨 앞에 쉼표 찍고, 즉 정말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것. 그렇죠? 요즘 말로 바꾸면은 왕따야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요 안에 어울리지 못하고 앞에 나와 있는. 이해됩니까? 따라서 이건 물어볼 때만, 나올 때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. 독립어는 눈에 딱 띄죠? 그렇죠? 우리가 남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금방 눈에 띄듯이 이 독립어도 금방 눈에 띄어요. 자, 여기까지는 문장 성분을 말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품사라는 것은 그 낱말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품사는 모두 몇 개가 있다?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9개를 얘기합니다. 자,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걸 명사,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. 머릿속에서 대명사는 이것, 저것, 그것, 이, 그이, 저희 이것만 있는 거야. 쉽게 말하면.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 대명사 하면은 이것, 저것, 그것, 사물을 가리키거나 이 사람, 저 사람, 이, 그이, 저희, 사람을 가리키거나 이게 대명사예요. 그렇죠? 자, 그 다음 숫자를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? 수사. 그런데 명사, 대명사, 수사 중에 저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야? 명사죠. 뭐가 있어요? 철수, 또 떡볶이. 그렇듯이 명사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즉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대명사나 수사는 정말 가끔 사용합니다. 자, 문제는요. 요 명사, 대명사, 수사를 합쳐서 체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게 오히려 문법 설명할 때 참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앞으로도 체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, 명사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구나. 이해돼요? 그래서 체언이라는 이 말은 요 품사가 사람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체언은 성씨라고 생각합니다. 얘가 체언 가문에 속하는 애들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해돼요?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장자가 명사구나. 그렇죠? 그래서 체언이라는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명사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? 다음. 이제 이 명사, 대명사, 수사 이런 것들 뒤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이 사람들의 꽤 체언이라는 가문의 귀한 집 아이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조사입니다. 얘는 몸종 같은 겁니다.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?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조사가 주로 하는 역할은 얘가 붙어있는 체언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. 얘가 주어라는 걸 말해주고 얘가 목적어라는 걸 말해주고 이렇게 돋보이는 역할을 합니다. 또는 얘가 그 문장에서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. 뭔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 체언을 돋보이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의미를 살짝 던질 수가 있어. 뭐 반복한다거나 대조한다거나. 이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딱 눈으로 볼 때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조사라고 부르고 얘는 문법적인 역할이 주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인 역할이 주가 되는 걸 형식 형태소라는 말을 써요. 이 말도 좀 기억을 해놔야 돼. 우리가 형태소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중에서도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주로 무슨 역할을 한다? 문법적인 역할을 한다. 문법을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문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.
그러면 이렇게 체언처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건 무슨 형태소라고 부른다? 실질 형태소라고 부른다. 지금 우리가 한 달 내내 배워야 될 문법의 가장 핵심을 지금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일단은 잘 익혀두자. 그래야 혼자서라도 책을 읽을 때에도 의미가 들어올 것이고 수업 내용을 들을 때에도 소화가 될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무슨 사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품사를 말하고 뭐뭐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문장 성분을 말한다. 그런데 이 품사를 말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게 체언이고 그 체언이라는 가문에 속해 있는 대표가 뭐다? 명사다. 그리고 이 체언을 돋보이게 하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? 조사라고 부른다. 여기까지 알겠죠? 그리고 조사처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무슨 형태소라고 부른다? 형식 형태소. 그리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? 실질 형태소. 이해했죠? 자, 그 다음 이제 서술어의 중심이 되는 품사, 서술어 역할을 주로 하는 거. 영어에서도 우리말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거. 그게 뭐예요? 동사죠. 그래서 사물의 동작을 말하면 동사. 그런데 우리말은 동사만이 아니라 또 사물의 성질, 상태를 표시하는 게 서술어가 되죠. 그걸 뭐라 해요? 형용사. 이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얘네들도 체언과 마찬가지로 꽤 만만치 않은 가문의 사람들이에요. 문장을 이루는 가장 중심된다고.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? 용언이라고 부른다. 거의 체언이 선비 집안으로 정적이라면 이 용언은 무사 집안. 항상 움직이고 가서 막 쑤시고 베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. 이해돼요? 그리고 그때그때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용언이라는 말 자체가 형태가 바뀐다. 이걸 문법적으로 세련되게 뭐라고 하냐면 활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활용하는 말.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고 활용하는 걸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고 이 용언에 해당되는 게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. 물론 이것도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 용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. 우리말에서 용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고 그리고 동시에 그 용언은 방금 바뀐다고 했습니다. 형태가 달라지는, 바뀌는 일을 하고 그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 반면에 바뀌지 않고 뜻을 지니고 있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말에서 어간, 어미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어떤 단어에만 쓸 수 있습니까? 용언에만 쓸 수 있습니다. 어간, 어미라는 말은 동사와 형용사를 말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동사, 형용사 이외의 다른 말에서 어간, 어미는 이건 무의미한 얘기죠. 잘못된 얘기고요. 이해돼요? 따라서 항상 동사, 형용사라는 분석을 하려면 그 단어가 뭐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? 용언이라는 거. 그리고 그 용언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 이 분석이 가능한 건 용언이고 그 용언에 해당되는 게 뭐와 뭐밖에 없다?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다. 한 번 더 어간, 어미라는 문법 설명이 나오면 그건 그 단어가 뭐라는 걸 전제한다? 용언이라는 걸 전제한다. 그 용언이 아닌 것, 즉 용언이 아닌 명사나 대명사에 어간, 어미를 붙이면 그건 뭐야? 읽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린 말이지. 됐습니까? 그래서 어간, 어미라는 이 문법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? 용언밖에 없고 용언에 해당되는 게 뭐와 뭐가 있다?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. 그럼 바꿔 말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소에 있어서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다?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다. 이게 이어지는 거야. 즉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는 게 용언이고 그러므로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그럼 바꿔 말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반드시 뭐와 뭐로 나누어진다?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진다.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그러면
먹었다라는 말의 문장 성분은 뭐라고 했어요? 서술어. 또 누구야? 동사. 문장 성분이 뭐냐 그러면 어자 들어가는 대답을 하라고. 자, 먹었다의 문장 성분은 뭐다? 서술어. 이번에는 저 먹었다는 품사가 뭐냐? 그럼 뭐라고 한다? 동사라고 하고. 그렇다면 동사니까, 용언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을 것이다. 그러면 어간은 어디까지? 먹. 그리고 어미는 엇과 다. 그러면 어간, 어미를 나누는데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들이 동사나 형용사를 만났을 때 그 낱말의 뜻을 찾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는다면 먹었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찾습니까? 먹다라고 찾죠. 그렇죠? 먹었다라고 찾으면 안 나옵니다. 먹다라고 해야지만 나옵니다. 그럴 때 그 국어사전에 써있는 그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. 그 기본형은 어간 플러스 어미 다로 이루어진 겁니다.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 그 기본형에서 다를 뺀 앞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? 어간. 그리고 나머지는 어미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아름다웠다라는 말의 어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을 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찾아? 아름답다. 그러니까 어간은 뭐가 되는 거야? 아름답. 이해됐죠?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을 때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. 이 말을 사전에서 찾을 때 우리는 뭐라고 찾냐면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찾습니다.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다니까 어간은 뭐가 됩니까? 안절부절 못하가 어간이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자, 어간과 어미라는 말은 어떤 말에만 붙인다? 용언에만. 그리고 그 용언의 어간은 기본형에서 어딜? 다를 뺀 앞부분. 이해됐어요?